아니 확실히 다녀보면은 길거리에서 우리가 제네시스 라인 진짜 많이 보여요. 네. 많이 보이는데 자 이번에 나온 전기차 기능도 괜찮다 뭐 이렇게 일단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GV60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좀 없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전통으로 이제 열려면 키를 꽂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얼굴 안면 인식을 하면 되더라고요. 아, 휴대폰이네요. 예. 그다음에 차를 타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문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문 인식하고 그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켜게 돼 있거든요. GV60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테슬라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 자동으로 이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현대차 이제 대리점이나 이제 카센터 가서 뭐 업데이트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이 차종의 GV60에도 그냥 자동으로 좀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들도 소프트웨어가 돼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전문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인터뷰 보고 한번 얘기 이어가시죠. 올해 이 현대차에서 나오는 이 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완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5나 또 기아의 EV6가 일반 대중 모델이다. 그러면은 이번에 나오는 GV60 같은 모델들은 더 고급화시키고 또 신기술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품질이나 어떤 성능에 있어서도 가성비가 최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직접 가서 GV60을 봤지만은 기존에 나왔던 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다 이런 측면이 있고, 전기차 기술에 대한 또 양산형 모델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대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테슬라의 독주가 이어졌지만은 이번에 3, 4분기 또 4, 4분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역전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전기차의 왕은 아이오닉 5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이러한 모델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선을 보여서 이미 예약고가 몇만 대가 될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는 거. 그동안에 이 아직 침범하지 못했던 일본 시장도 지금의 전기차가 만약에 출시된다면 일본에서도 대박 날 만큼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두주자로서의 퍼스트 무버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좀 더 대중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 그러면서 신기술과 가성비 3박자를 맞춰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전기차 관련 빅3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매진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현대기아는 지금 플랜이 어떤 겁니까? 뭐 기사 이미 나왔죠. 25년부터는 이제 전기차만 미래차만 생산하겠다라는. 4년 후인데. 그렇죠. 신차는 신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로만 만들겠다. 신차는. 네. 주가는 먼저 움직이겠죠. 우리가 마법의 단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선반영.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현대기아차는 그거 말고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줄 만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까 캐스터님께서 했던 게 기존 사업은 잘하고 새로운 뭔가를 더 잘해야 주가가 엑사이팅하게 움직인다라는 건데, 저희들끼리 쓰는 용어로 이제 밸류에이션 확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대표적으로 CJ그룹이 원래는 내수 기업이었어요. 2010년 전만 해도. 그랬죠. 근데, 그렇죠. 햇반 만들고 쉽게 설탕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영화관 있고 국내에서만. 근데 2012년 13년부터 별그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류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내수 기업이었던 CJ그룹이 갑자기 수출 기업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중국에다 반도체 핸드폰 파는 거랑 CJ그룹이 중국에다 햇반 파는 거랑 뭐가 다르냐가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 기아차 그룹을 여기서 적용을 해보면 기존에는 지금은 글로벌하게 팔고 있지만 내연기관 위주로 많이 팔고 있죠. 여전히 뭐 전기차 침투량 10% 내외니까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차는 이걸로만 해도 지금 합산 영업이익 12조, 우리가 차화정 시대에 불렀었던 그때 현대차 이렇게 합산 영업 12조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예상 영업이 그 정도 됩니다. 올해가. 근데 이제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이게 좀 꺾일 것 같다는 우려는 있지만 이게 그냥 이연수요라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년에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전통 내연기관으로만 갖고 낸 실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줄 수 있는 게, 주가가 올라가려면
돈을 많이 벌든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둘 다거든요. 그럼 현대기차그룹은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필요밖에 없지 않느냐.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또 집요하게 미시네. 네. 어? 아니 그러면은 지금 민 부장님 지금 그러면 이제 미래차로 이렇게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이제 우리 황 팀장님 진단이신데 네. 비슷한 의견이세요? 네, 저도 뭐 황 팀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그냥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차 전환을 빨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네. 앞으로 이제 좀 프리미엄 고부가 가치 창출에 저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종 자체가 가격이 기존의 내연기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비싼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급으로 이제 전기차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키우려고 하는 부분, 프리미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경쟁하고 있는 게 일본의 토요타라든지 혼다 이쪽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전기차 쪽을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미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일본 차가 보통 잘 팔리는데, 거기에서 전기차를 이제 현대차가 제대로 잘하면 현대차 그룹이 오히려 시장을 좀 일본 차 대비해서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니까 생산 차질 정상화 뉴스가 반복되면서 주가 등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본업을 보고 또 이런 신사업들을 보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2부 주제 자막을 보면서 처음 든 의문은 아니 글로벌 빅3를 갖다 노린다? 좋아, 내가 그러면 뭐 학원 단가반도 끊고 내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내 마음 먹고 한번 공부 한번 해보기로 하는데 나만 하냐고. 기존에 1등, 2등 하는 애들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과한 목표 아닙니까? 6월 달, 7월 달까지는 현대기아 그룹이 6위 정도 했습니다. 6위. 글로벌리. 네, 글로벌리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근데 8월부터는 이제 스텔란티스를 역전해가지고요. 이제 5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빅5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디자인들을 보면 아이오닉도 그렇고 기아의 EV 시리즈도 그렇고 이제 뭐 계속 확장해서 나오겠죠. EV4도 나오고 6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이제 내부의 내실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 분명히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효과들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네. 이제 정치적인 요소들만 너무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빅5지만 한 10년 뒤에 다가올 수소차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서 빅3 뭐 꿈 같은 이야기까지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부분에서의 입지는 어떻게 보세요, 민 부장님? 전기차에서 먹혀들려면 저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아하. 저는 핵심일 것 같거든요. 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수년간 개발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개발하는 게 이제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테슬라를 예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용 플랫폼이 없는 회사들은 전기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을 개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엔진 자리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간이 다 이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거기에 다른 것들을 부품을 넣고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뭐 공간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배터리를 보통 테슬라라든지 요즘 나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보면 바닥에 배터리를 쫙 깔면서 위에는 공간이 아주 넓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트렁크가 보통 있죠. 근데 앞에도 트렁크가 있을 정도로 공간의 효율성도 놓아주고 이게 이제 모듈화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내 플랫폼을 좀 전기차를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한테 팔 수도 있고 우리 거 써라 그리고 아하. 로열티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누가 빨리 잘해서 선점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세제 지원 관련해서 미국이 자국 회사들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빨리 늘려야죠.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팔아서 수출하기보다는 미국에 공장을 세워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서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뭐 바이든도 뭐 딴지 걸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배터리에 우리 강자들이 우리나라에 대부분 3사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미국에서 현지 생산 잘해서 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도체 공급 쇼티지 이거는 해결됐는가 한번 전문가 한번 진단을 듣고 오시죠. 이미 20% 생산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길게 간다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유발된 이런 부분이지만은 실제로 올해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생각 이상으로 늦춰지면서 내년에도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일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MCU 같은 핵심적인 차량용 반도체는 내재화를 통해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2-3년 내에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수입망 더불어서 재고 물량도 이제는 1년 단위로 해서 큰 그림을 갖고 이 진행을 해서 모든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내지는 현대차 계열사만 보지 말고 여기다 이제 센서 공급하는 뭐 부품 관련 회사 이쪽도 지금 그러면 유망하겠네요. 네네네. 우리 자동차가 어쨌든 출하가 제대로 돼야지 아무리 잘 만들면 그러니까. 출하가 안 되는데 네. 이 출하가 돼서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나라가 말레이시아였고 말레이시아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의 한 20-30%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죠. 차량용 반도체 공장들이 서서히 이제 가동률을 올리기 시작했고 지금 90%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보고서들이 이제 외국계부터 해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말씀하신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업종의 이제 강도를 가져가 봤는데 10월 13일 어떤 업종을 가장 많이 샀냐 의미 있게 매수 강도 기준으로 보시면 기관들이 자동차, 외국인도 자동차 5일 동안입니다. 기관들은 역시 자동차였고 외국인들도 3위가 화학 에너지 다음에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우리가 쭉 누르면 눌렀다가 손을 딱 치우면 스프링 위를 탁 튀잖아요. 악재가 해소되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이 해소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베타가 큰 기업들이 중소형주들이죠. 상대적으로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베타가 그래서 크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 시장이 1% 움직일 때 그냥 내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도 1% 움직이면 그냥 뭐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시장이 1% 움직이는데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이 3%, 5%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좀 변동성이 크다. 베타가 높다. 제가 이제 개별 기업들의 수요일 그리고 최근 5일 동안의 매수 강도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화신이라든지 그다음에 SL이라든지 이런 부품주들 역시나 많이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움직이면서 그다음 부품주까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요가 없어서 실적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산을 못해서 나빠지는 거였어요, 사실. 네. 생산만 하면 사주겠다거든요, 소비자들은.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에서는 오히려 완성차 업체도 좋지만 부품주들이 조금은 주가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거라 봐요. 현대모비스라던가 뭐 위아라던가 지금 최근에 GM 미국에서 GM도 반등하고 있는 거 보면 관련 뭐 한원 시스템이라던가 뭐 네. 만도 다 좋은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을 움직이는 특히나 부품주들을 보면 전장 관련된 회사들이 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전기차라든지 전기장치 쪽, 전장 부품 쪽. 그러면 이게 완전히 끝난 거 아니거든요. 애플 관련된 그 애플카 관련된 기대감. 저는 그게 포기할 거 아니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혹시라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도 가지고 한번 이 자동차 쪽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정권맨들은 정권맨들이셔. 누르면 뭐 나오나요? 금리 얘기, 긴축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종목을 갖다가 나열할 때는 이게 1.2배속, 1.5배속이 막 돼. 자,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만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그래도 한참 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황 팀장님, 여기서도 고고싱. 저는 일단은 수급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현대기아도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또 맘먹고 바스켓으로 한국 주식을 매도를 하면 또 쓸려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여전히 연말까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개인적으로 올해까지는 아무리 좋아도 좀 약간 박스권 트레이닝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올해까지는. 네. 차라리 뚫고 올라가 버리면 가는데 한국 시장은 또 이제 11월 넘어가면 또 연말이고 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또 묶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님들 설명드릴 때는 11월 중순부터는 주식하지 마세요가 제 기조거든요. 그래요? 사도 이제 좀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사세요입니다. 분명히 또 있으면 지금보다는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하겠습니다. 오늘 새 뉴페이스와 함께한 주식 발굴단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키맨 민재기 부장님 그리고 신금투의 황유인 팀장님과 계속해서 주식 발굴해 나가도록 약속드리면서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을입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